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수구시설관리 주식회사 안전과장 오승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근로자님과 나눌 이야기는 근골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계 질환이란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골병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나이트 가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학교에 가면 항상 배가 고프고 수업 시간에는 잠만 오더라는 거죠. 근데 나이트면 가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신천지에 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춤으로 유행하는 게 토끼춤이 유행을 했는데 한 번 가면은 나이트가 문을 닫을 때까지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제가 만약에 토끼춤을 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젊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현재의 제가 그렇게 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골병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부위에 골병이 들까요? 당연히 허리, 무릎, 발목 쪽에 골병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쉽게 얘기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근골격 질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근골격 질환을 다른 말로 누적 외상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즉 지속적인 반복 동작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근골격 질환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근로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오면 먼저 근무했던 선배님들의 지도와 근무했던 환경 그대로를 전수받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골병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반드시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항상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부위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내가 운반하는 중량물을 가장 손쉽게 가장 단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내가 작업하는데 불안전한 자세는 없는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내 몸 부위는 있는가? 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간공학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제가 생각해도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개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백수구시설관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즉 인적 자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제조업체에는 기계의 힘을 빌어 생산하는 과정이 있지만 백수구시설관리 주식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인력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을 보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하룻밤을 지내거나 휴식을 취하면 피로와 통증이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하룻밤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는 단계를 2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반복되는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도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지속되는 단계를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단계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근골격 질환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근골격 질환은 잠재 기간을 거쳐 누적된 결과가 증상으로 나온다는 내용이며 단순 반복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인이 증상을 호소하기 전에는 진단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이제 근골격 질환은 나중에 심각한 그 질환이 발생이 되었을 때야 증상이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근골격 질환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근골격 질환이 노동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상 이 근골격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이 잘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 확정 날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산재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승인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인 받기가 어려우니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몸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근골격 질환의 종류, 원인, 그 다음에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근골격 질환의 종류로는 근막통 증후군, 요통, 내상과염, 외상과염, 소환진동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있습니다. 먼저 근막통 증후군은 목이나 어깨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무직 직군이나 그다음에 영선팀, 그 다음에 조경팀에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요통의 경우에는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에서 나타나므로 또 허리를 비트는 작업에서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미화팀, 그 다음에 세팅팀에서 중량물을 많이 옮기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 내외상과염은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 그 다음에 굽힘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기계팀, 그 다음에 전기팀, 조경팀에서 수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 질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엔 수근 터널 증후군은 전기 기계 쪽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테니스 엘보는 사무직에서 장시간 서류 작업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럼 이러한 증상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서 노가다를 할 때 경험인데요. 제가 그때 한 20kg 이상짜리 갱폼을 운반할 때가 있었는데 한쪽 팔로만 계속 운반을 하니까 팔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쪽 팔을 사용을 해서 갱폼을 운반을 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양쪽 팔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팔을 다 사용을 하니까 팔이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이동 대차를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리어카 하나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는 고러한 걸 찾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는 또 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든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동식 크레인을 서로 사용하려고 억수로 힘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력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는 아침에 모여서 TBM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TBM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체조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국민체조가 정말 하기 싫어서 대충대충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새벽에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체조를 해서 풀어주는 과정이 현재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돈을 들여서까지 요가나 필라테스 등 유연성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조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중량물의 형태가 각양각색이어서 건설 현장에서는 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드는 것을 보고 가장 힘이 적게 들고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일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작업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골격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담 작업을 11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11가지 부담 작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료 입력을 하는 경우 목이나 어깨, 손가락, 팔목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는 요즘 보면 팔목 받침대, 팔 받침대, 맞춤형 키보드 등을 사용을 하여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을 사용하여 반복하는 작업이 근골격 부담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 두 번째는 거의 모든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골격 부담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루 2시간 이상 머리 위로 팔을 올려 작업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내 키보다 높은 장소에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조경 작업 중에 가지 치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작업은 미화여사님이 낙엽을 청소한다든지 세팅해서 의자를 옮기는 작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용접 작업이 해당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상자에 담는 작업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세제락스 등의 말통을 운반하는 작업이 해당이 되고요. 여덟 번째는 좀 더 무거운 25kg 이상의 물체를 하루에 10번 이상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의 경우도 무게는 틀리지만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이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11번째는 망치 작업, 그 다음에 전동 드릴 작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근골계 질환 부담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11가지 부담 작업이 저희 회사의 부서별로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지 없는지 유해인 조사를 나중에 제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텐데 그때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골격계 유해인 조사는 3년에 1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근로자 중에 한 명이라도 발생을 했다면 그 공정만 수시로 근골격계 유해인 조사를 따로 실시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유해인 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서가 발견되었을 때는 환경 개선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가 발생되면 의학적 조치, 작업 환경 개선 조치, 그다음에 교육,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고를 예방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다음에 근로자님들이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백스코 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와서 현재까지 개선을 하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지금까지 본 것들입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미화팀에서는 로더나 대형 이동대차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통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지금 여사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기계 쪽이든 뭐 다른 파트든 간에 체인 블럭을 사용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행위가 예방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량물을 이동을 할 때 화물용 승강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동하는 행위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량물을 운반할 때 여러 명이서 받아치기를 해서 운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트렌치를 운반할 때 자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반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휴게실을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 도구의 길이를 길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들이며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근골격 질환하는 예방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리면 무거운 물건을 들면 다리의 힘을 사용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남자가 갑자기 40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허리에 힘을 들어 올린다면 허리를 삐끗할 수도 있어서 허리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쌀을 몸에 최대한 밀착해서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린다면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동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운반, 2인 1조 운반. 운반 대차를 이용한 운반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운반 작업의 잘못된 작업 사례와 올바른 작업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운반 시 잘못된 들어올리기, 즉 잘못된 인양 사례입니다. 작업자는 허리를 굽혀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운반 사례입니다. 작업자는 작업 구간 주변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허리를 비틀며 운반 및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운반 작업의 잘못된 하역 사례입니다. 작업자는 허리를 굽혀 중량물을 하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운반 작업 시 올바른 작업 자세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중량물 인양 자세는 무릎을 굽히고 야구 포지션인 포수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는 펴고 물체를 몸에 밀착시켜 안정되게 잡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물체를 잡고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운반 시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운반이 끝나고 중량물을 하역할 때에는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다리를 구부려 물체를 밀착시키며 하역합니다.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2인 1조 운반 작업의 잘못된 작업 사례와 올바른 작업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인 1조 작업의 잘못된 작업 사례입니다. 작업자는 뒷걸음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 중 중량물의 무게를 버티기 힘들었던 작업자가 사전 예고 없이 먼저 하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반대쪽의 작업자가 중량물의 무게와 충격에 의해 중량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2인 1조 작업 시 올바른 작업 자세는 무엇일까요? 2인 이상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신호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 허리를 편 상태에서 모서리를 잡고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운반 시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받침대를 설치하여 하역 시 신체가 협착되지 않도록 합니다. 공동 운반 시에는 태격, 키 등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운반 시 뒷걸음질을 절대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반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운반대차의 화물을 과적하여 아슬아슬하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이동 반경 내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장애물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운반대차 이용 작업을 올바른 작업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을 바깥쪽으로 밀며 손수레를 밀어 넣습니다. 한 손으로 화물을 고정시키고 발로는 운반대를 고정합니다. 다리를 굽혀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키며 기울인 뒤 운반합니다. 운반대차 이용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전 운반대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정리하여 운반 통로를 정비합니다. 화물의 무게중심은 가능한 밑으로 합니다. 운반 시에는 흔들림에 주의하며 서행합니다. 적재물의 무게가 편중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적재물은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적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르기 쉬운 화물은 운반 중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지금까지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취급되는 자재는 대부분이 중량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한 중량물 취급 작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저는 이거를 현장 직원분들한테 한 보급을 해서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호대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복적인 생산직을 하시는 분들, 택배, 물류업 근로자분들, 신뢰 현장에서 힘든 작업을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바로 산업 현장 근로자를 위한 전신 파워슈트 어시스트 기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일을 하시는데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거운 걸 많이 든다. 근데 허리가 아프다. 또 아픈 분들만 착용을 한다? 아닙니다. 나는 튼튼해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언제 안 좋아질지 모르니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허리보호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시스트 기어는 다릅니다. 허벅지 대퇴부에서부터 허리, 어깨까지 모두 연결해서 잡아주니까 평소 허리 보호대에서 느낄 수 없었던 허리 보호와 동시에 허리가 펴지고 안정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리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버클로 결착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연결해주는 스트랩들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게 제작되어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작업을 할 때 편한 착용감을 주어서 부담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의 소재가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또 장시간 착용해도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허벅지부터 허리, 어깨까지 모두 연결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보는 것과 같이 일을 할 때 안 좋은 자세로 일을 하고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나 통증이 느껴지셨다면 어시스트 기어를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쭉 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안정시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해도 확실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기어의 적용 원리 정리를 하자면, 몸의 후면에 긴장감을 주어 자세가 앞으로 쏠리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을 줄여줍니다. 또 허벅지와 엉덩이에 탄성 밴드로 되어 있어서 허리로 오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복부 벨트가 복압을 높여주어 장시간 작업에도 허리를 안정시켜줍니다. 먼저 제품을 가방을 매듯이 어깨에 걸쳐줍니다. 그 다음 허리 쪽에 있는 벨트를 부착시켜줍니다. 또 이때 보조 압박 벨트를 떼서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후에 한 번 더 붙여줍니다. 다음 허벅지에 있는 벨크로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랩을 잡아당겨서 내 몸에 밀착시켜줍니다. 이상으로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시스트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시스트 기어는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이즈 선택 전 꼭 사이즈 가이드를 확인하고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대몰에서 근로자를 위한 전신 파워슈트 어시스트 기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올바른 중량물 운반 방법은 근로자님들이 반드시 숙지하여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 꼭 이 방법대로 중량물을 운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와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깨를 편안히 유지하는 것이 좋고, 양쪽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손목을 곧게 유지를 하는 게 좋고, 작업대 의자는 조절 가능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관절의 적절한 움직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세의 잦은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공구는 정상 작업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와 동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전관리를 해 오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매일같이 8시간 이상 현장에서 몸을 사용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님들의 행복, 그 다음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 관리를 꼭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웰빙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 반대쪽 사용하기입니다. 신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손 양발을 골고루 사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세를 수시로 바꾸라는 겁니다.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것보다는 짝다리로 번갈아 가면서 서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셋째는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어라.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다음에 넷째는 비타민을 집어라. 나이가 들수록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특히 비타민은 피로도를 없애주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겁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다라고 하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물을 마셔라.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주는 게 좋죠. 그죠? 5분 웰빙은 계단을 올라라.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걷고 있죠. 그죠? 작은 유머에서 박장대소하라. 잠시 일을 놓아라. 사무실 내에 자주 움직여라가 있습니다. 10분 웰빙으로는 척추 운동을 하라, 구두굽을 갈아라, 티타임을 가져라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척추 운동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지개를 펴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유튜브에서 본 내용대로 척추 운동, 허리 운동을 한 1, 2분 가량 하는데요. 효과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지개와 척추 운동을 간단히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5분 웰빙으로 식사 전후에 걸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잠깐 졸아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 시간이 날 때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틀고 혼자만의 사색에 잠깁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마음이 참 편해지고 좀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웰빙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하나만 실천을 해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근골격계 증상조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상조사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자세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 양식에 보면 성명, 연령, 성별, 직장 경력, 작업 부서, 결혼 여부,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일 근무 시간, 현 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을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칸을 비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장에 보면 이 두 번째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통증이나 불편이 없으면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얘라고 체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증 부위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통증 부위가 목인지, 어깨인지, 팔꿈치인지, 손목, 손가락인지, 허리인지, 다리, 발인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통증 기간을 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픈 정도, 그다음에 아픈 빈도,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증상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또 있었으면 통증으로 인한 뭐 병원이나 약을 먹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각 부서의 팀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교육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단어 중에 그 행복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행복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행복이란 단어의 어원이 일이 일어나다 라는 게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찾고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멋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